이 영상에서 추적하겠습니다. 표면, 그 법이 실제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동기, 왜 일부 세력이 이걸 무기로 둔갑시켜야만 하는지, 결과, 이 패턴 2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에서 어떤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지. 먼저 한 가지만 일러두겠습니다. 이 법안 번호는 HR 3429, 발의자는 미국 민주당 에이미 베라 의원입니다. 트럼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안 정신적 근거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즉 윤석열과 바이든과 기시다 시기 합의의 의회 후속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이 영상 보러 들어오신 시간값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법안 해설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외국의 평범한 협력 법안 하나를 자국 정부를 협박하는 무기처럼 둔갑시키려는 시도, 그 시도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한국 매체들이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코리아타임스와 한겨레, JTBC 같은 매체에서 이 법안을 보도할 때 의원 외교 대화 채널 설립,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계승, 인도 태평양 협력 강화, 이 정도로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우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같은 법안이 관세 압박 카드, 주한미군 철수 신호, 한국 정부 제재 근거, 의회 독재 제동 장치로 둔갑합니다. 이 둔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 이 법안이 실제로 명령하고 있는 것과 명령하고 있지 않은 것. 동기, 왜 누군가는 이 법을 협박 무기로 포장해야만 하는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카드가 남아있나? 결과, 이 패턴이 부정선거, 음모론, 매체 낙인 작업, 국민의힘 내부 압박과 어떻게 한 영상 안에서 동시에 진동하는가? 표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층이 있습니다. 한겨레가 차분하게 정리한 법안 내용 옆에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정반대 시나리오를 짜는 채널이 동시에 굴러갑니다. 이 두 흐름을 동시에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자, 표면입니다. 법안 자체부터 보겠습니다. 법안 번호 HR 3429, 정식 명칭은 US-Japan 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미국, 일본, 한국 3국 협력법, 발의일은 2025년 5월 15일입니다. 발의자는 미국 민주당 에이미 베라 의원, 캘리포니아 육선거구 출신이고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간사예요. 공동 발의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조 윌슨 공화당 의원, 마이크 켈리 공화당 의원,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공화당 의원, 그리고 작년에 작고하신 게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 양당이 다 들어있어요. 한국계 의원으로는 영김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추가됐고 모두 2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도 깔끔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하원 외교위 통과, 그리고 2026년 6월 8일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실제로 명령하는 게 무엇인가? 핵심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와 협상해서 의원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의원 외교 대화 채널을 설립해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 측 참여 인원은 상하원 양당 지명의원 8명입니다. 의장이 2명, 소수당 대표가 2명, 상원 양당 원내대표가 각각 2명. 임기는 2년, 회의는 최소 연 1회, 그리고 회의 결과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미국 의회 예산국 12호의 공식 추산이 결정적입니다. HR 3429 시행에 따른 전체 비용 추산이 5년에 50만 달러 미만입니다. 하나로 약 7억 원, 5년에 7억 원짜리 입법 협력 채널이에요. 이걸 협박용 무기라고 부르면 단가가 영 안 맞습니다. 그러면 법안이 명령하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법안 전문을 다 읽어도 다음과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 조항 없음, 관세부가 권한 없음, 주한미군 철수 트리거 없음, 방위비 분담금 조정 권한 없음, 한국 정부 행위에 대한 거부권 없음, 한국 국회 입법 활동 검토권 없음,
명시된 정신적 근거가 무엇인지 보세요.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선언. 다시 한번 캠프 데이비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같이 앉아서 만든 그 합의를 의회 차원에서 정례화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극우 채널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미국 법을 안 지키면 관세, 미군 철수, 방위비 10조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 어디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없는 조항이 분석의 결론으로 나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법안에 없는 내용을 법안의 분위기다라며 시청자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미 의회가 말겠다고 명시한 그것, 외국발 정보 조작과 정확히 같은 구조의 작업을 그 미 의회 법안을 인용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자기 모순이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실제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세요.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정상통화, 대북 공조와 한미일 협력 강화 합의,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201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재확인, 그리고 202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5년 연장,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협박당해야 할 정부라고, 누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동맹국 대접의 최고 단계, 그러니까 잠수함 핵 능력까지 끌어낸 상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위에서 협박 법안 시나리오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 구 채널의 둔갑이 그냥 단순한 과장이나 오독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외국 법안은 어렵고 의협 과정에서 과장이 끼는 건 흔한 일이죠. 한 채널이 좀 호들갑 떨었다고 해서 그게 큰 음모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같은 영상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작업들을 같이 살펴보면 단순 오독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증거 하나,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부 장관으로 명칭이 바뀐 그 인물이 6월 9일에 관타나모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의 진짜 맥락이 뭡니까? 미 국방부 공식 발표를 보면 쿠바 압박과 중앙사령부 점검이 목적입니다. 블룸버그와 NBC 마이애미 같은 매체들의 분석을 보면 미국과 쿠바의 긴장 고조, 트럼프 행정부의 대쿠바 압박 차원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관타나모 수용시설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과 베네수엘라계 마약 갱단 같은 외국 테러 조직 수용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극우 채널은 이 사실 위에 살짝, 정말 살짝 한 줄을 끼워 넣습니다. 한국 사람 잡아갈 가능성은 아주 적지만 그래도 거기 좀 잡아갔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런 식으로요. 쿠바와 베네수엘라 갱단 단속용 시설을 한국 정치인 수감 한상으로 연결시키는 이 한 줄은 단순 오독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정서 점화입니다. 증거 둘, 같은 영상에서 국민의힘 의원 27명을 실명으로 호명하면서 친중파라고 단정합니다. 근거는 한중의원연맹 가입 명단. 그런데 한국 국회에는 한일의원연맹, 한미의원연맹, 한EU의원연맹, 한아세안의원연맹 등 수십 개의 의원외교 조직이 있어요. 모두 정상적인 의회 외교의 일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상 안에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외국 평범 법안이 협박 무기로 둔갑, 외국 군기지 점검이 한국인 수감 환상으로 연결, 정상적 의원 외교 조직이 친중 명단으로 변환. 이 세 가지가 한 호반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연일 확률 얼마나 될까요? 표면이 정리됐으니 한층 내려가겠습니다. 동기입니다. 왜 외국의회의 평범한 협력 법안을 자국 정부 협박 무기로 굳이 포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정부를 압박할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의 권력 지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 다음 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부 출범, 그리고 2016년 6월 현재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직무유기와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 마무리 단계예요. 이 흐름 속에서 보수 강경파에게 남아있는 정치적 카드가 무엇입니까? 국회의석 부족합니다. 사법적 경로, 헌재가 파면 결정한 후 좁아졌습니다. 여론 12점, 삼책임, 규명 흐름에서 분리합니다. 다음 선거, 시간이 멉니다. 결과 보장도 없어요. 남은 카드는 단 하나, 외부 변수의 동원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시나리오,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는 그림, 미국이 곧 한국의 칼을 빼들 거라는 그림, 이 그림이 유지돼야 정치적 동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나리오 전체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해요. 미국이 실제로는 그 시나리오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사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승인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확대도 지지했어요. 이건 동맹국 사이에서도 거의 최고 단계의 신뢰 표시입니다. 분노한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 잠수함을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외교사 어디를 뒤져봐도 없는 사례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시나리오와 어긋나는 사실들은 화면에서 빠집니다. 선택적 정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극우 채널이 6월 11일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같은 주에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승인했다는 사실, 한미일 정상이 모두 바뀐 뒤에도 협력 구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핵심 인사들이 한국 측과 실무 협업 중이라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도 안정화시키는 균형 외교 중이라는 사실, 이걸 다 넣으면 시나리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거꾸로 무엇을 강조하는지도 보세요. 주한 중국 대사의 경고성 발언, 그걸 인용 보도한 한국일보를 친중 매체로 낙인, 미의회 협력 법안을 협박 무기로 둔갑, 의원 내교 조직을 친중 명단으로 변환, 미 국방장관 쿠바 점검을 한국 정치인 수감 환상으로 연결, 모든 선택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외부의 강력한 힘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나리오가 시청자 머릿속에서 작동했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따져봅시다. 12점 삼책임 규명을 늦추고 싶은 세력, 다음 선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고 싶은 세력,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 핵잠수함 승인과 한중 안정화를 시청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세력, 한미일 협력의 민주당 주도 정상화를 위기 신호로 둔갑시키고 싶은 세력, 이 수혜자 명단이 12.3 이후 잔존 네트워크의 명단과 정확히 겹칩니다. 조중동 메인스트림이 차분하게 다루는 같은 법안 내용이 같은 사실인데도 일부 채널에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가공됩니다. 가공 과정을 따라가 보면 누가 어떤 부분을 자르고 어떤 부분을 부풀리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공 패턴이 일관되다는 것도 보여요. 자, 여기서 한층 더 내려가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층입니다. 한국사를 펼쳐보면 자국 정치 싸움에서 진쪽이 외국의 힘을 빌리려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들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한국인이라면 다 압니다. 그 외국이 그 사람들에게 결국 무엇을 줬는지도 다 압니다. 이솝우화의 한 이야기가 있죠. 늑대를 자기 집 양치기로 부른 양들 이야기. 양들은 늑대가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약속했다는 그 사실에 안심했어요. 그 결말이 어땠는지는 굳이 다시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그 이야기. 누가 달 거냐고 물으니까 다들 침묵하더라는 그 우화. 지금 보고 있으면 방울 다는 건 자기가 안 하고 외국 사람이 와서 대신 달아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영상에 핵심 한 줄을 두겠습니다. 문제는 미국 의회의 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선거로 진 사람들이
외국 의회의 법을 자기 정치적 무기로 빌려와 쓰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층 더 깊은 곳이 남아 있어요. 미 의회 HR 3429 법안 제2조 5항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간섭에 대한 대응에 협력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극우 채널이 매일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외국 법안 내용을 왜곡해서 자국 정부 협박용으로 가공하는 것. 이게 무엇과 닮아 있느냐? 형식적으로는 외국 정보 조작이 아니에요. 그건 국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작업의 구조는 외국 정보 조작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외국 사건에 대한 시청자 인식을 의도된 방향으로 비트는 작업이라는 점에서요. 미 의회가 맑겠다고 명시한 그 구조를 미 의회를 인용하면서 작동시키고 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가 꼭 가져가야 할 통찰입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 한층만 더 내려갑시다. 이 패턴이 어떻게 한 영상 안에서 동시에 진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셋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한국일보 친중낙인입니다. 극우 채널은 6월 11일자 한국일보 기사 협력 안 하면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중정서에 주한 중국 대사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한국일보를 좌파 친중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기사는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을 인용 보도한 거예요. 한국일보가 그 발언에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외교적 사건을 보도한 정상적인 언론 행위였어요. 만약 외국 대사 발언 인용 보도가 친내 매체 인증이라면 같은 논리로 모든 한국 언론은 미 대사 발언을 인용했을 때 친미 매체, 일본 대사 발언을 인용했을 때 친일 매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분석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의원 외교 조직의 친회 명단합니다. 한국 국회에는 수십 개의 의원 외교 조직이 있어요. 한일의원연맹, 한미의원연맹, 한EU의원연맹, 한아세안의원연맹, 그리고 한중의원연맹. 모두 정상적인 의회 외교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한중의원연맹 가입자 27명만,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만 골라내서 친중파로 호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은 그게 정확한 분류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단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를 가하는 당내 강경파가 온 건파를 압박하는 내부 정치 도구로도 동시에 쓰입니다. 이재명 정부 압박과 국민의힘 내 온 건파 압박이 한 영상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 부정선거, 음모론, 생태계와의 연결입니다. 극우 채널 화면에는 606부정 선거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자막이 깔립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음모론을 전제로 깔고 시작해요. 한국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국제선거감시단, 그 누구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6월 3일 대선은 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된 선거였어요. 그러나 일부 극우 유튜브 생태계는 이 전제를 부정한 채 선거 무효와 외세 개입이라는 시나리오 위에 모든 분석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미일 협력법 영상은 이 음모론 생태계의 외부 정당성 조달 작업이에요. 미국 의회도 한국 선거 정보 조작 막으려고 법 만들었다는 식으로 음모론을 외국 입법의 정당화 대상으로 둔갑시킵니다. 표면 보도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게 한 영상, 한 호흡 같은 채널 안에서 작동하는 이 세 개의 레이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외국 법안 둔갑, 국민의힘 내부 압박, 셋이 합쳐져야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셋을 따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보고 있는 분이 적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만장일치 법안이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무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협박당하길 원하는 건지 답은 정리됐습니다. 법안 자체는 무기가 아닙니다. 5년에 50만 달러짜리 의원 대화 채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기처럼 그리고 싶어하는 네트워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네트워크가 그렇게 그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카드가 다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국은 실제 행동에서 그 시나리오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핵잠 수합 능력까지 승인한 동맹국 미국이 그 동맹 정부를 협박할 이유가 없죠. 표면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그림, 실제 구조는 한국 내부 일부가 미국을 끌어들이려 한다. 그런데 미국은 끌려오지 않고 있다는 그림. 이 두 그림의 격차, 그것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진짜 좌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첫 질문보다 훨씬 깊은 질문이에요. 지금 외국의 평범한 법안을 자국 정부 협박 무기처럼 둔갑시키려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답은 댓글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법안 번호 HR 3429 한번 직접 검색해 보세요. 미 의회 공식 사이트 congress.gov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채널이 진실에 가까웠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